꿈을 가지려면 크게 가져라. 어린 시절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 동안 이뤄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엔 새해 계획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2021년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순간순간을 즐기고 작은 일이라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요.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시작을? 아니 처음에 하면 목이 갈라지더라고요. 프로 방송인이 아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 프로 방송인보다 훨씬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 덕담을 또. 2020년은 참 많은 분들한테 힘든 한 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여기 시사에서 코너 한 지도 지금 2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재미있었던 얘기들을 풀어놓는 거는 참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이제 언박싱이라는 건 옛날부터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 주변에서도 해라 막 그랬었거든요. 네. 계속. 근데 막상 이제 주제를 잡고 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또 이제 너무 상황이 어렵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참 마음도 좀 무겁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계속 최근에 몇 년간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법. 그게 이제 제 좌우명 같은 게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뭐 삶이란 게 이제 다 각자 사정들이 있고 굉장히 단순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재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매주 약간 선물 같은 걸 느낌을 저도 그런 느낌 받는데 느끼셨다면 선물을 정말 해주시는 것 감사한 같은 느낌이에요.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매주 준비하면서 제가 즐거우려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사자가 즐거워야 예. 받아들이는 사람도 즐겁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즐거움을 전해주는 일이 당사자 입장에선 즐겁기 전할 때는 즐겁지만 준비할 때는 조금 좀 힘들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저희가 만난 게. 네. 오늘은 또 말일날이란 말이에요. 31일. 그래서 시사와 이렇게 같이 지내는 뜻깊은 날들이 늘어나는 건 행복한 일이긴 한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명색이 PD고 네. 계속해서 무슨 날 특집 이런 거 만드는 게 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24일인데 그럼 좀 관련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31일인데 그럼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고민되긴 하는데 근데 결국은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막 그렇게 막 너무 즐겁지 않고 약간 좀 메시지를 전해야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힘 좀 빼고 편안하게 또 오늘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힘 빼시고 편안하게 준비해 오신 선물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2020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의미를 조금 부여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하고 싶었던 아이템이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취미 트렌드를 읽어내면 부가가치 역시 만들 수 있다에 대해서 약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뭐 취미로 재테크도 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뭐 그런 식의 얘기겠죠. 예. 얼마 전에 그러면 그 스타워즈 피규어 얘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유산으로 받은 거였고 사실은 그냥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6억, 비싼. 7억 뭐 이런 값어치가 조그만 피규어 10달러, 뭐 5달러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걸 즐겼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보답을 받은 그런 케이스지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 취미를 좋아하고 즐기고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걸 사면은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무슨 테크라고 하더라고요. 뭐 재테크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흔하게는 이제 뭐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 한정판을 사서 그게 이제 단종이 돼요. 보통은 재생산을 안 하고 단종이 되고 나면 또 프리미엄이 붙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걸 사람들이 흔히 레테크라고 하더라고요. 레고 플러스 테크라고 재테크를 해서 레테크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거 노려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한 번 노려보고 즐겁게 즐기다 보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저는 약간 내년에 어떤 아이템들에 대한 약간의 예언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프리미엄을 붙이기 위해서 취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리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그걸 뭐 돈을 붙여 팔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 취미를 가지는 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 트렌드를 읽고 수요와 공급을 예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데 이게 이렇게 돈이 붙어?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정보성에 대한 것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부를 창출하겠다 그런 식의 그런 걸로 제가 아이템을 꾸려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새해에도 약간 몇 가지 아이템을 좀 이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런 그 기조로요? 예, 무슨 테크들. 지금 레고 말씀하셨는데, 예. 자, 이거 레고 안 팔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왜냐면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이렇게 짝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여러 개 사다 놓으면 다 뒤섞여 버려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뒤섞인 거를 한 통에 얼마 이렇게 팔거든요. 아이가 다 크면. 예, 그건 좀 약간 킬로그램 단위로 파는 그런. 근데 살 때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팔 때 진짜 눈물 나요. 회사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람들에 대해서 이 취미에 대한 그런 그 갈증이라든지 실제로 수요 공급을 굉장히 밀당을 잘해요. 그래서 단종을 했다가 네. 몇 년 뒤에 또 한번 살짝 내놨다가 뭐 이 지점에서만 팔다가 직영점에서는 안 팔고 온라인 올리로 팔다가 이런 것들을 너무 밀당을 소비자와 잘하기 때문에 레고 관련된 그 커뮤니티 뭐 저희 네이버에 있는 큰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정말 막 그 일희일비가 계속해서 그거 떨어졌어 그거 다시 나왔대. 예, 맞아요. 피규어 값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거기에 또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청취자 황원종님께서 요즘은 신발도 많이들 뭐 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발 그러셨네요. 굉장하죠. 신발 저도 좋아하는 쪽이고 사실은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남역이나 홍대 같은데 네. 나이키 대리점 앞에 줄 서 있는 경우, 캠핑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거는 좀 뭐 휴대폰 못 살 보셨어요, 때라든가. 그것도? 예, 뭐 그런 거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그래요? 한번 맞춤형으로 제가. 그럼 오늘 그것도 이야기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그 얘기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 필름 카메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 과연 이게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시간상 저 궁금한 거 많아요. 저도 필름 있을지는- 카메라 예전에 이렇게 필름 카메라 찍었던 거 안 버리고 지금 그렇죠. 꿋꿋하게 갖고 있는데요. 그 세대시고 저도 했었던 거고요. 네. 사실은 한 10년 그렇게까지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DSLR이라고 해서 예. 큰 카메라에 이렇게 큰 렌즈 끼워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대여섯 명들이 이렇게 인물 사진이 달라요. 네, 그걸 다르죠. 찍으면. 그걸로 다른데 지금은 DSLR이 아주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이 너무나 간편하잖아요. 사실. 예. 너무 그리고 카메라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도 심도 모드들이 다 있고 광각도 되고 초광각도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돼서 DSLR은 사실은 미러리스라고 하는 그런 종류 몇 가지 남기고 나서는 이제 전문 DSLR만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관련 회사들도 이제 주가도 폭락했고 경영도 부진하고 뭐 업종 변경이 아주 바쁜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카메라 시장 철수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삼성이 카메라를 꽤 만들었죠. 예전에는 삼성 카메라가 맞아요. 있었고 이제 그 일본의 카메라 회사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다가 자신들이 카메라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지 센서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카메라 철수하고 이미지 센서만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이미지 센서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경영적 판단이 적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삼성 같은 회사들은 그렇죠. 대기업들은 이제 큰 틀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카메라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 시장의 큰 손들, 뭐 흔히 말하는 코닥이라든지 뭐 폴라로이드, 펜탁스, 캐논, 미놀타, 뭐 니콘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그래도 지금에서 앞으로의 그런 생산을 더 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생산했던 제품들에 대한 어떤 다시 돌아가는 그런 문화적 현상은 지금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에 필름 카메라를 누가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빌려갔다가 얼마 안
그 얼마 안 찍다가 다시 갖다 주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분위기 내는데 요즘 분위기 내는데 꼭 필름 카메라가 좀 필요한 모양이에요. 예, 소품으로도 사실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뭐 동묘, 뭐 황학동 이런 데 옛날 그런 동묘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사실 찍히지도 않는 카메라들을 그냥 5만 원, 3만 원에 이렇게 많이 파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소품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구동하는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카메라 예. 우리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자동 카메라 있잖아요. 있었죠. 그냥 예. 찍으면은 저절로 예. 이제 포커싱도 저절로 되고 필름도 이렇게 자동으로 감기고. 예. 예. 그런 카메라도 있고 그 옛날에도 막 렌즈 바꿔가면서 굉장히 그렇죠. 비싸잖아요. 예. 카메라. 어떤 게 더 인기가 있어요? 자동 카메라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옛날 것들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은 과정이 복잡할수록 더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자동 카메라의 경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렌즈를 바꾸고 아니면 이제 포인트 인 슛이라고 해서 PNS라고 많이 하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독특한 렌즈를 장착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자동 카메라는 사실은 그 회사의 어떤 플래그십은 아니거든요. 보통 대량 생산을 위해서 네.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카메라 회사들에서 명운을 걸고 만들어 놓은 조그만 PNS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사실은 결국은 이런 거는 수요 공급의 문제고 사회 문화 현상의 변화와 부가가치는 항상 맞물려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레트로와 콜라보레이션 네. 이런 것 중에 이제 레트로에 여기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들이 과연 취미 생활이 것이냐. 저는 거기에 이제 맺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은 너무 간편하잖아요. 네. 간편하고 바로 사진 찍히고 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로는 굉장한 지름길인 거긴 맞는데 근데 좋은 사진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결국 취미 생활과 내 만족감은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카메라 시장이 사실 그렇게 발전했던 것도 의식주를 좀 해결하고 나서 이제 맞아요. 가족들끼리 이제 시간을 보내고 홈 오디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진을 남기고 저 어렸을 때는 70년대는 카메라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80년대부터 카메라가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급하는 거하고 카메라 보급되는 게 거의 비슷하거나 카메라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예. 취미생활로 발전을 해서 뭐 아버지들이 뭐 관광 렌즈가 어쩌고 뭐 인물 렌즈가 어떻고 뭐 50mm의 뭐 조리기가 1.4냐 1.8이냐 뭐 슬라이드 필름 뭐 쓰고 그때 아버지들이요 러닝 여름에 러닝바람에 목에다가 큰 카메라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유원지 돌아다니면서. 옆에서 렌즈 하나 껴내서 바꿔서 끼시고 또 와인딩 레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필름 맞아요. 감아가지고 뭐 ASA라고 아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뭐 100필름, 200필름, 400필름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감도가 어쩌고 뭐 그랬었는데 그만큼 그때는 그런 것들이 또 즐거운 행위였고 그런 행위들이 지금 점점 단축돼서 이제는 그냥 대고 찍고 끝, 공유하고 끝. 바로 이렇게. 보고. 바로 보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가 유행하기 전에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확인 못하는 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찍으면은 진짜요? 예. 우리 현상 인화하는 시간 예전에 불편한 시간만큼 지나야 그 사진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나왔었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를 모았어요. 감성을 뿌린 거군요. 네. 그리고 찍은 것도 그 사진도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느낌 만들어내는 그런 앱이 유행하다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건 흉내낸 거니까 사실. 네, 원래 오리지널 필름 카메라로 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 순서로 보면.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라이카가 있죠. 사실 프리미엄 필름 카메라 시장에는 아직도 필름 카메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거기는 독일의 라이카 같은 경우는 네네.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바디들, 뭐 M이라고 하죠. 라이카는 M 마운트를 쓰기 때문에 M 바디라고 하는데 뭐 M3, 뭐 MP, M7 이런 것들이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 라이카의 뭐 독보적인 렌즈들, 수미크론, 뭐 수미룩스, 뭐 녹티룩스, 뭐 이런 식의 렌즈들이 2배, 3배는 올랐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혹시 라이카 있으세요? 라이카가 있기는 아니요, 없습니다. 라이카 렌즈를 쓸 수 있는 바디는 있어요. 그게 M 마운트라고 해서
근데 라이카는 너무 비싸서 라이카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일부러. 네. 저도 손으로 무지하게 만지작거리다가 네.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너무 비싸서 살 수는 없었고요, 저도. 네. 그래서 라이카 렌즈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라이카 마운트를 쓸 수 있는 바디들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진짜 라이카는 저도 그 빨간 딱지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맞아요. 마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가격이 굉장히 오른 것들이 어떤 것과 또 연관이 있느냐면 중국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들. 중국이 성장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보통 뭐 그냥 지금 얼마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백만장자가 있다고 옛날에들 얘기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네. 아마 5천만 명 정도 백만장자는 네.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면서 서양의 명품들 그리고 오디오, 카메라, 자동차 그리고 특히 이제 카메라 옛날 카메라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흡수해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이카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그 소비가 되고 있고 수요가 많이 돼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라이카만이 아니고 네. 굉장히 다양한 필름 카메라들 예전의 카메라들이 다시 이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다는 징후를 제가 되게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뭐 저 굉장히 뿌듯한데요. 지금 80년대에 만든 캐논 카메라 그리고 지금 90년대 제가 그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입한 니콘 카메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F 뭐 이런 건가 보네요. 예. 그거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거. 비싸졌겠죠? 그때 비싸죠. 가격만큼 되지는 않겠죠. 근데 설마. 그때 가격만큼 되지 아니 근데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출시가보다 비싸지는 것들도 있는데 뭐 캐논, 니콘 얘기를 하시니까 그 브랜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생산된 네, 개체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이런 그 카메라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단골로 올라오는 물건들 뭐 콘탁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뭐 T3라는 자동 카메라 그리고 콘탁스요? 예, 콘탁스, 펜탁스가 아니고 콘탁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예. 콘탁스 카메라들이 상당히 가격이 높아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칼사이즈 그 독일 렌즈를 라이센스 생산을 했었거든요. 콘탁스에서.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값을 높게 받을 수 있고 뭐 펜탁스 같은 경우에는 LX라는 모델이 있고 뭐 미놀타의 TC1, 뭐 리코의 GR21 오토와프, 뭐 니콘에서도 E8Ti 같은 모델들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몰라서. 아니, 저는 굉장히 평범한 거였어요. 그래도 좀 가지고 계셔 보시죠 일단. 아니 왠지 손때가 묻은 거라서 버리기 쉽지는 않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솔직히 잘 몰랐고요. 언제 필름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한 번쯤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들이 사실은 코닥은 최근에 보니까 옷을 만들더라고요. 코닥 후드티, 코닥 가방, 코닥 티셔츠 이런 걸 만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뭐 사진가 같은 느낌의 어떤 외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즉석 사진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터를 만들고 계속해서 핸드폰과 연결하고 뭐 그렇게 사진을 뽑아내고 이런 식의 걸 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본인의 옛날 헤리티지 모델들을 다시 발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라로이드도. 그래서 원스텝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폴라로이드 필름을 그대로 끼워서 그대로 또 출력해내고 똑같은 네네.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이 사실은 폴라로이드 카메라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이거를 약간 애매하게 걸쳤던 세대가 이걸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아예 모르는 세대가 좋아한다는 게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필름 카메라를 전혀 경험하지 네. 못했던 세대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전화 진행자님만 해도 이게 뭔가 그래도 우리도 향수가 좀 있잖아요. 네. 그때 그쵸. 그랬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0대들은 사실은 그런 향수가 전혀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거의 뭐 그냥 편하게 찍었던 카메라들 디지털 카메라 세대였기 때문에 이미.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현상하고 인화하고 혹은 뭐 필름을 갈아 끼우고 한 장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 기다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어떻게 그 세대에게 그런 어떤 향수나 어떤 그 감정의 움직임을 주는 건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감정의 움직임도 있지만 요즘 SNS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사람들 흔하게 하는 것 말고 나는 이런 거 갖고 있어.
난 이런 독특한 느낌을 낼 수 있어.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그런 아닐까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앱 같은 경우도 아까 앱 말씀하셨지만 필름 느낌을 내주는 앱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옛날에 무슨 그런 필름의 이름들을 아예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는 것까지는 이제 많이 디지털로 구현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거 이렇게 현상해가지고 인화한 그 이 필름을 보는 느낌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차별화라든지 뭔가 트렌디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레트로와 이렇게 엮여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년에도 계속 이런 유행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유행은 저는 더 이제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저 지금 아까 2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찾아봐야 되나요? 주변 사람들 집에 좀 찾아가 보고 부모님 집에도 혹시 있는지 찾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 댁은 혹시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이거 가져갈게 그러면서. 부모님 댁 장롱이나 문각 같은 데 가면 또 옛날에 그렇게 막 고이 간직해 두셨던 거. 네. 그리고 그 세대 때는 또 카메라가 되게 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 거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정말 고이 간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가져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물론 뭐 프리미엄이나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장의 움직임,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거, 취미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이 가져다주는 쾌감이라는 거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 과정을 단축화하는 거에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모든 업종이 그렇고. 근데 그것들을 다시 뭐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점점 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심을 느끼게 되는 취미의 어떤 발달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상.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지만 신기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도 재밌어요. 또 내년 한 해도 계속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21년 새해가 밝을 텐데요. 올 한 해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새해 마음으로 다시 저희하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